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일본으로 도주했지만 한일 공조 수사로 일본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부동산 경매업을 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지인의 재산을 가로채 빚을 갚으려고 벌인 짓이었습니다. 투자금을 맡겼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30명에 이를 정도인데요.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아파트. 이른 아침 한 남성이 약수통을 들고 아파트를 나섭니다. 잠시 뒤 빈손으로 돌아온 남성. 이번엔 양손에 봉투를 한아름 들고 서둘러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이곳에 사는 67살 조모 씨와 친하게 지내온 41살 김모 씨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날 김 씨를 따라 나선 집주인 조 씨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12일 시청 신고가 됐어요. 전화를 하니까 통화가 안 되고 그래서 걱정돼서 집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고. 처음엔 단순 실종 사건으로 생각했지만 심상치 않은 정황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종된 계좌와 동시에 아파트 지나가는 게 포착이 돼서 늘 동선을 확인을 해보니까 동두천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까지는 2명이 타고 갔었는데 돌아오는 차에는 1명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조 씨의 행방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김 씨가 알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수소문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김 씨가 해외로 출국했기 때문입니다. 용의선상에 놓고 같이 행적수사를 해봤더니 이미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였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조 씨가 실종된 직후 조 씨의 아파트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아파트를 넘겨받은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 씨에게서 아파트를 직접 넘겨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업자인 김 씨에게 받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그 돈 대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채무 변제할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받을 돈이 있는 걸 건물로 받기로 했으니까 너희들 중에 한 명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일부 해결하고. 김 씨의 빚을 갚는데 왜 조 씨의 아파트가 넘어간 걸까? 조 씨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또 김 씨는 왜 갑자기 해외로 출국한 걸까? 풀어야 할 수수께끼들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일단 경찰은 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동두천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 건물에서 조 씨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빈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수색을 해보니까 그런 반응이 나타났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동일하다는 그곳에서 피해자가 살해당했을 것을 그런 확신을 하고. 경찰은 일본으로 달아난 김 씨를 잡기 위해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김 씨는 해외 도피 10개월 만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김 씨는 빚독촉에 시달리다 조 씨 아파트를 노리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집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돈 주기로 한 날짜를 어기다 보니까는 그랬습니다. 서류상으로 명의만 빌려줬다가 바로 그 매수인한테 팔 거니까 인감증명과 매도용 인감증명이 2개가 다 필요한 걸로 여러 차례 이제 반복해서 부탁을 하니까 또 오랜 세월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고 하니까 이제 떼주신 것 같아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조 씨를 속여 아파트를 몰래 처분하고 조 씨를 살해했습니다. 시 씨는 충남 논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피해자분들 속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했던 거를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씨의 범행,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인을 대상으로 강도 살인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에게 1억 원 넘게 투자했고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돈을 주겠다. 내 아는 선배가 9천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오니까 현금 2천만 원을 찾아와라. 근데 그 사실은 9천만 원
가지고 올 선배 자체가 없었어요. 고속도로 갓길에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러 가는 척 하면서 이제 뒷문을 열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김 씨에게 사정에 목숨을 건진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경매 투자자로 자신을 포장한 김 씨. 한 인터넷 카페에서 김 씨에게 투자했다 돈을 날렸다고 주장한 사람이 30명이나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접수했던 사람은 한 30명 이상으로 저희들이 컨택됐던 사람만. 작게는 뭐 3, 4천만 원, 보통 한 뭐 5천만 원 내외 정도. 영원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전셋집 하나 딱, 전셋 달랑 있는 거, 그거까지 다 날린 사람들도 많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큰 문제가 됐는데. 경찰은 김 씨가 부동산 경매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식으로 운영을 해오다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 과시를 좀 했답니다. 밥도 사주고 뭐 술도 사주고 또 배당금도 주고 이 사람한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또 다른 투자자한테 배당금을 또 줘야 되니까 여기에 또 돌려막고 뭐 그런 식의 돌려막기입니다. 지인들을 속이고 살인까지 저지른 김 씨. 경찰은 김 씨의 여죄를 더 찾고 있습니다.